안녕하세요. 미라클 북글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엘빈 토플러 부의 미래입니다. 엘빈 토플러는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로 너무나 유명하지요. 제3의 물결을 읽은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그의 아내 하이디 토플러와 공저한 부의 미래를 읽게 되었습니다. 책이 좀 두껍긴 하지만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여러 번 나누어 소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2016년과 19년에 타계한 토플러 두 부부는 인간에 대한 낙관과 애정에 기반을 둔 경제학적 통찰은 지금까지 우리 삶의 여러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프롤로그와 일부 혁명 부분 중 발췌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부의 혁명적 변화를 마주하다. 모든 책은 저자의 머릿속에서 개념을 정리하여 책이 출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게 마련이다. 어머니 자궁 속에 태아가 태어날 때까지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받듯이 한 권의 책도 집필 기간 동안 작가의 생각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여러 가지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래학 서적도 결국은 주어진 역사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는 산물일 수밖에 없다. 이 책을 집필하는 데 영향을 준 역사적 시기는 21세기의 도래를 전후로 한 12년간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세계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조차 피할 수 없었던 극적인 사건들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경제, 경영 분야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1997년에서 1998년 발생한 아시아의 외환위기, 닷컴 기업의 성장 붕괴와 주식시장의 회복, 유로화의 공식 출범, 유가 급등, 일련의 기업 회계 부정사건, 미국 재정 및 무역 적자의 확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중국 경제의 급부상이 그것이다. 인쇄매체, 인터넷, 텔레비전, 휴대전화 등 모든 매체들은 이런 경제, 경영 분야 관련 기사를 보도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부의 변화에 관한 기사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기사들에 묻혀 누락되고 있다. 나는 이 책에서 그 누락된 이야기들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부는 토지, 공장, 사무실, 기계를 통해서만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혁명적 부는 단지 돈에 관한 것만 말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선진국이 두뇌 중심의 지식경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초래할 영향에 대해서는 개인이든 국가든 또는 대륙 차원이든 어느 누구도 아직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 반세기의 변화가 서막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부의 창출에 있어서 지식의 중요성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변신을 거듭할 것이다. 더욱 접근이 쉬워지는 범지구 차원의 두뇌은행에 보다 많은 국가들이 접속함에 따라 지식의 중요성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혁명적 부와 그 산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일하게 될 것이다. 혁명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시기요법에서 정치적 격변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혁명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가 퇴색된 것이 사실이다. 한편 이 책에서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매우 광범위한 변화를 수반하는 의미로 사용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혁명적 변화의 내용을 감안하면 주식시장의 붕괴, 정권의 변화, 신기술 발명은 물론 전쟁이나 국가 해체까지도 혁명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할 정도이다. 이 책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혁명적 변화는 산업혁명과 유사한 것이다. 산업혁명은 상호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수천 가지의 변화들이 한데 모여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형성하고 현대화라고 불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문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혁명적 변화는 형태적 측면에서는 이 같은 산업혁명과 유사하지만 파급력 측면에서는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한 대격변을 의미한다. 부는 양적인 규모의 비약적인 확대만을 가지고 혁명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의 창출, 분배, 순환, 소비, 저축, 투자 방식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만 혁명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 또한 유무형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 이런 변화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때에만 비로소 혁명적 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오늘날 바로 이러한 변화들이 전례 없는 속도와 범세계적인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대부분은 화폐 경제하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다루는 부는 단순히 화폐, 즉 돈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많이 탐구되지는 않았지만 화폐 경제와 병행하여 존재하는 상당히 매력적인 경제가 있다. 소위 비화폐 경제라고 불리는 부분이다. 비화폐 경제에서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필수적인 욕구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부창출 시스템은 화폐 및 비화폐 경제를 총칭하는 것이다. 상호작용을 하는 화폐 경제와 비화폐 경제에서 동시에 혁명적인 변화가 발생하여 강력하면서도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새로운 부창출 시스템이 강조되고 있다. 부창출 시스템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부창출 시스템도 고립된 상태에서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부창출 시스템은 매우 강력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보다 더 큰 상위 시스템의 한 부분일 뿐이다. 상위 시스템에는 사회, 문화, 종교, 정치 등의 하위 시스템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런 하위 시스템이 부창출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어 문명 또는 삶의 방식을 형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 혁명을 언급할 때에는 항상 부창출 시스템과 다른 하위 시스템과의 상관관계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부의 혁명을 달성하려면 기득권층의 저항이 뒤따르더라도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삶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이 책, 부의 미래는 그동안 서로 상충되고 무의미해 보였던 변화나 갈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아이디어에 의존하고 있다. 나는 비록 직업적인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경제 및 사회 정책, 발전 전략, 경영 이슈 등에 관한 글을 쓰는데 경력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왔다. 또한 많은 대학에서 강연을 했으며
미국 하원 합동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의 기업 리더들을 만났고 대통령이나 수상에게 산업 경제에서 첨단 지식 기반 경제로서의 이전에 대해 조언도 해왔다. 물론 미래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다. 하물며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이 책 전반에 등장하는 될 것이다, will라는 식의 미래적 표현에도 아마도, 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기 바란다. 또한 오늘날처럼 변화무쌍한 세상에서는 어떤 한 가지 사실이 사실로서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사람들의 자리 이동도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수시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염두에 두기 바란다. 또 한 가지 독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설명은 단순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덧붙여 이 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을 전하고 싶다. 이 책을 세상에 내놓기까지 12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이마저도 해군의 여신이 스티브 크리텐션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아마 더 오래 걸렸을 것이다. 그는 최고의 편집자로서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자제력과 지성, 따뜻한 마음, 선한 성품과 유쾌한 유머 감각까지 보여주었다. 그 덕분에 이 책을 즐겁게 마무리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필이 늦어진 이유는 치명적인 병마와 싸워야 했던 외동딸 카렌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했기 때문이다. 몇 해 동안 나의 아내 하이디 토플러는 수많은 날 동안 카렌의 병상을 지키며 병마뿐만 아니라 병원의 관료주의와 의학적인 무지와도 싸워야 했다. 당연히 지필 작업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담긴 많은 가정, 아이디어와 모델들은 우리가 함께한 여행, 인터뷰와 토론, 그리고 영감을 주는 논쟁의 결과물이다. 하이디는 이런저런 이유로 책 표지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모든 책은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살아온 삶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을 알아주기 바란다. 엘빈 토플러. 일부 혁명. 느슨해지는 전통적 구속. 새로운 부창출 시스템은 자주 나타나는 것도 아니며 단독으로 오지도 않는다. 새로운 삶의 방식, 즉 문명을 동반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구조와 함께 새로운 가족 형태, 새로운 종류의 음악과 미술, 음식, 패션, 신체적 미의 기준, 새로운 가치관, 종교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태도 등이 함께 밀려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상호작용하며 새롭게 떠오르는 부창출 시스템을 구체화한다. 오늘날 미국은 부를 창출하는 혁명적인 방식을 기반으로 한 신문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좋든 싫든 수십억 명의 세계인이 이미 이 혁명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다. 전 세계 각 나라, 지역이 그 여파 속에서 부상하거나 쇠퇴해 간다. 그런데 오늘날 수백만 명의 세계인이 미국을 싫어하거나 증오하고 있다. 광적인 이들은 미국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태워 버리고 싶어 하기도 한다. 그들은 그러한 태도의 이유로 중동 정책과 여러 국제 조약을 거부하는 모습에서 엿볼 수 있는 미국의 독선,
제국주의적 야망으로 간주되는 미국의 모든 행위 등 다양한 부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중동에 평화가 정착되고 세계 모든 테러리스트가 평화주의자로 변신하고 각국의 민주주의가 민들레처럼 꽃을 피우더라도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미국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부창출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세계 각지에서 오래도록 유지해왔던 경제, 정치적 이익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부창출 시스템은 여성의 역할이나 인종과 소수민족, 동성애자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미국에서 일어나는 문화가 개인주의를 조장하기 때문에 이 문화가 공동체에서는 위협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심하게는 과거 경제 시대에 개인에게 부과되었던 전통적인 성적,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생활 양식의 구속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고 방종과 타락으로 꿰어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전 세계적인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혁명적 부와 그에 동반되는 사회 문화적인 변화이다. 하지만 더 이상 혁명적인 부창출 시스템에 있어 미국의 독주는 없다.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달리고 있으며 미국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선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융합 가능성. 이 모든 돌파구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또한 소비자의 구미에 맞고 기업 혹은 정부가 공급하기로 결정할 만큼 실효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탄생할지도 알 수 없다. 생각하건대 오늘날 선두에 선 기술적 돌파구들은 대부분 상품화되지 못하고 사장될 것이다. 하지만 어느 한 분야에서라도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면 그것이 부와 사회에 미치는 효과는 가히 폭발적일 수 있다. 비행기는 결코 날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던 과거의 그 모든 전문가들을 기억해보라. 혹은 전화가 발명되었을 때 가장 최근에 나온 미국의 허풍일 뿐이라고 공언했던 더 타임스 기사를 생각해보라. 과학자들의 강력한 자본 도구와 온라인 협력 연구 외에 또 다른 가속 요인에 대해 논의해보자. 과학 기술상의 진보들을 하나의 독립된 사건으로 간주한다면 큰 오산이다. 대체로 커다란 지적, 재정적 보상은 두 가지 이상의 과학적 진보가 융합될 때 일어난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다양할수록 많은 과학자와 과학적 진보가 함께할수록 거대한 결과를 산출해내는 진기한 병렬 배치가 이루어질 때 잠재력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수년 내에 이런 융합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지식 확장을 위한 자본 도구의 개발은 우리의 부창출의 다음 단계로 발사시키기 위해 로켓의 연료를 보급하는 일과 같다. 다음 단계에서는 새로운 부창출 시스템이 세계 각국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것이다. 지금 혁명이 진행 중이다. 그 혁명과 더불어 일어나는 문명은 우리가 알고 있던 부에 관한 모든 사실에 도전을 가할 것이다. 욕망의 소산. 부에도 미래가 있다. 오늘날의 심각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수년 안에 세계는 더 많은 부를 창출할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부를 창출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 이상의 부를 추구하는 일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인들부터 부는 착복한 재산이라고 주장했던 19세기 사회주의자들과 부정부주의자들, 소비자 제일주의를 저주하고 자발적인 소박함을 권고하는 오늘날의 많은 환경원리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부라는 이름에는 악명이 따라붙어 왔다. 중요한 것은 누가 부를 가졌고 누가 갖지 못했는가, 그리고 부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이다. 멕시코 작가 가브리엘 자이드가 쓴 것처럼 부는 결국 모든 가능성의 축적물일 뿐이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형태의 부는 보편적으로 선한 것으로 여겨진다. 건강, 사랑과 강한 유대감으로 결합된 가족,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같은 것이 그렇다. 경제학자들의 계산에는 쉽게 포함되지 않겠지만 이런 항목이 부라는 데에 이견은 없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부란 용어는 금융 자산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인 협의의고, 그에 따라 과욕 등의 좋지 않은 함의를 갖게 되었다. 부는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주관적인 필요 수준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무리 많아도 충분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부의 의미는 덜 주관적이다. 굶주린 아이가 있는 엄마에게 하루하루 한 줌의 쌀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부일 수 있다. 따라서 부가 어떤 의미이건 적어도 여기에서 말하는 부는 단순히 페라리 2대를 소유했다는 식의 의미가 아니다. 부와 돈은 동의어가 아니다.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기는 하지만 돈은 여러 가지 부의 증거 혹은 상징적인 표현 중 하나에 불과하다. 때때로 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얻게 해준다. 따라서 누구든 부의 미래를 가장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면 그 근원인 욕망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